예. 뭐야? 예. 야, 이거 너희들 그 뭐지? 여러분들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원래 근데 오늘 7교시까지 했는데 애들 힘이 넘치네. 뭐 먹었나 오늘? 테스트 얼굴 보니까 기분이 푹 돌아요. 강동원.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어렵게 좀 복잡한 거, 좀 어려운 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빠꾸 엄청 당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빠꾸 많이 당하실 겁니다. 예, 근데, 요거를 왕업적을 잘 넘겨야지만 삼국시대 여러분들 풀 수 있고요. 삼국시대까지 문제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7문제에서 8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예, 많이 나오면 8문제 정도 나와.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삼국시대. 3, 4시대 포함해서. 뭔 말 알겠죠?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다, 사실. 어제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군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국가에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변신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된다 그랬고,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려면 필수 요소들이 몇 있다 그랬죠?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고구려가 조금씩 중앙집권화를 가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중앙집권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전성기를, 빨리 맞이했던 나라가 있어요. 예, 백제입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제의 전성기, 그리고 중앙집권화 과정, 그 다음에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는지, 백제한테 고구려가 처발린 적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도 오늘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 고구려 건국자가 누구예요? 예, 주몽, 그죠?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낳은 뭐 아이다,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그런 설화가 있고, 수도는 이제 졸본이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리왕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내성으로 천도해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조왕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부체제 성립시키고요. 뭐의 독점세습? 게르르고시의 독점세습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옥저 정복하고요. 그다음 이제 고국천왕은 부정조업으로 행정조업으로 변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위명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아예 바뀌어버리고, 오부가 왕의 부자성국제와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고 불리우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근데 동천왕 때 살짝 위기였죠. 그래서 중국 위나라하고 대립하다가 관국엄의 침입으로 환도산성이 어떻게 했다? 함락당하는 위기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처발려. 광개토대왕 나타나기 전까지.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힘은 세지만 좀 나라의 위기가 좀 많았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구려를 이랬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백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시조가 누구냐? 예, 온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조. 예. 근데 이 온조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설화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주몽이 부여에서 살다가 송화강 유역에서 살다가 무슨 강 유역으로 왔어요? 압록강 유역으로 왔었죠. 그래갖고 이제 주몽이 거기에 털을 잡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 세워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압록강 주변에 그 실력자, 그러니까 군장의 딸이었던 그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선호야, 소선호. 예, 소선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 소선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주몽이, 이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할 때, 얘가 참 나쁜 놈인 게, 엄마 유아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큰아들을 버리고 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해해줘. 너무 바빠서. 그런데 고구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이제 유력자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소선호라고. 그래갖고 이제 슬하에 자식을 2명을 뒀습니다. 그 자식을 온조. 여기 있죠? 어이? 그러면은 온조는 역사상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주몽의 아들이야, 주몽의 아들. 그래서 온조가 있고 또 있어. 비류라고 하는 형이 있어. 그러니까 온조가 동생이야.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이 건국설화가 어느 나라 여러분들 설화하고 비슷하냐면 그 로마 설화하고 약간 비슷해요. 로마. 로물루스, 레물루스. 그러니까 이게 형제 건국설화잖아요. 백제도 형제 건국이야. 그래서 이제 비류하고 원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고구려에. 그런데 부여에 누가 있었다고? 이복형이 있는 거야. 이복형이 안 데리고 내려온 이복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존재를 몰랐지.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부여로 가봅시다. 거기 이제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주몽이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리왕이. 유리야 유리. 그래서 유리가 있는데 어렸을 적에 아빠하고 헤어져가지고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어. 근데 유리가 진짜 개구장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고나 사고는 막 계속 치고 다녀.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네 처자가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막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새총 있잖아요. 그걸로 그 물동이를 팍 맞췄어. 그 여기서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빵! 이렇게 너무 놀래잖아. 그 물 확 뒤집어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이제 유리는 장난친다고 에헤이 명중 막 이지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근데 그 여자가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이렇게 된 거야. 그 알죠? 불꽃 패드립을 날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는 살아 계신데 지금 이제 고구려에 계시잖아. 근데 유리는 자기 아빠가 고구려의 왕인 주몽이 자기 아빠인지 몰랐거든. 왜냐면 엄마가 비밀로 숨겼었어. 혹시나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대화에. 그래갖고 울면서 이러면서 집에 갔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난 아빠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엄마가 앉아봐라 이렇게. 그래갖고 딱 앉아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거야. 너의 아버지는 주몽인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띠노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알겠다 이러면서 그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런 거 주면서 뭘 줬냐면 아니 근데 주몽하고 이제 유리가 갓난아기 때 헤어졌는데 왜 이제 막 중학교 몇 학년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론 이제 또 이제 부자간에 또 그 진한 그 핏줄 때문에 삘이 팍 꽂힐 수도 있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몽이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검이 있었어요. 그 단검을 확 하고 부러뜨린 다음에 그 칼자루 있죠, 칼자루. 칼자루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아내한테 주면서 자기 아내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내 아들이 나중에 날 찾아올 때 증표로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을 데리고 가겠다. 아니 그 시간에 데리고 못 갔어. 바빠가지고 못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살아남으세요. 그때 막 대소가 막 칼 들고 쫓아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살아남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주고 지는 도망간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숨겨놨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유리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너를 아들로 인정하실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말 타고 엄청 내려가가지고 간 거야 고구려에. 그래갖고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몽이 너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모르십니까? 저 유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유리라면 증표를 갖고 있을 터. 그래서 아버지 자장 칼자루 이렇게 된 거야. 꺼내서. 그러니까 갑자기 주몽이 뭐라 그래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 이제 박스 같은데 주섬주섬 하더니만 그 부러뜨린 칼 그 끝 있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막 둘이 울싸안고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원주하고 비류가 형 왜? 부자 상승. 부자 상승 그러니까 유리가 왕이 될 거잖아. 큰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둘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선호한테 갔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있는 바야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했던 대사잖아. 주몽이 유아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나라 세울래요. 그래 가라 이러면서 막 하느님 이러면서 팍 이야 다닥다닥 이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원주하고 비류가 어머니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희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선호가 응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졸본 땅에서 야 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으로. 서울 한강으로 가.
그러니까 거기다 도착했었을 때 두 형제의 의견이 달라요. 형이었던 비류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는 이렇게 그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는 싫어. 나 바다가 보이는 게 좋아. 그래서 비류는 어디로 가자고 그러냐면은 인천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자고 그랬거든요. 인천.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온조는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그 바다 그 짠바람 많이 부는데 그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한강 주변에 있는 넓은 평야, 지금의 서울 거기다가 어떻게 하자?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됐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럼 넌 절로 가. 나 일로 갈게. 그래서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한쪽은 서울, 한쪽은 인천으로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인천 망했어요. 인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천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너무 짜고 소음기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류를 쫓아온 사람들이 비류를 어떻게 했다? 뭘 죽여. 뒷담을 엄청 했단 말이야. 진짜 저놈 때문에 우리 망했어. 온전 따라갈 걸 막 이러면서. 그래서 비류가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흡수돼. 온조 쪽으로.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나라 이름이 뭐냐? 처음에 십제였어요. 십제. 10개. 십제. 근데 나중에 뭐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돼서 비로소 뭐가 되었다? 백제가 됐다니까. 그럼 더 확장되면 뭐가 돼? 더 확장되면 뭐가 돼? 뭐 이렇게 되겠지 뭘. 그렇게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국된 게 백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국에서 또는 가야까지 포함해서 건국자가 알에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야. 고구려 주몽도 알에서 나오고 신라 박혁거제도 알에서 나오고 가야의 김수루도 알에서 나왔거든. 얘들만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소선호가 그냥 냥 하고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 온조 비류설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해. 고구려와 백제가 혈연적으로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 뭔가 고구려의 지배층에서 백제의 지배층이 생겼다.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화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서울에다가 도읍을 하고요. 그 도읍의 이름이 뭐냐면은 위례성. 여기 국내성이나 졸본처럼 위례성. 그리고 옆에 하나만 좀 더 적어놔. 어떤 책에는 한성이라고 돼 있어. 한성. 그래서 위례성, 한성에다가 도읍을 하고요. 지금의 서울입니다. 지금 그 성터가 남아있게요? 안 남아있게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 중이에요. 백제의 초반의 성터를 지금 서울에서 발굴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름이 풍납토성, 그 다음에 몽촌토성 이래가지고 초기 백제의 왕궁의 모습을 지금 개발 중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울 가면은 실제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온조가 쭉 이제 나라 다스리다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다 삭제. 뭐부터 시작해? 9대 고이왕부터 시작합니다. 고이왕.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제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 이거를 쉽게 외울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잘 봐. 항상 중앙 집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에 뭐가 오지? 전성기가 와. 자, 그래서 5대 요소를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고이왕만 보지 말고 밑에 것도 같이 한번 보자고. 봐봐봐. 고이왕, 율령반포. 그 다음에 관등제, 관복제 실시. 그죠? 그 다음에 한강유역 정복, 영토 확장이죠. 자,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 벌써 클리어? 3개 벌써 클리어. 일단 기계적으로 줘. 이걸 뭐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3개 줘. 3개가 뭐였더라? 율령반포, 관등관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토 확장, 한강유역 전체 정복.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2개를 누가 주느냐? 근초고왕이 하나 가져갑니다. 뭐 가져가느냐? 보이시죠? 왕위의 부자상속자 하나 가져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불교 수용은 언제 합니까? 앞에서 합니까? 요게 약간 예외야.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이라고 했는데 침류왕 때 어떻게 하냐면 불교 수용을 하거든. 그래서 포메이션을 잡어. 3? 1. 그렇지. 311 전법으로 가. 초기에. 그래서 고이왕한테 3개 줘. 그 다음에 근초고왕한테 하나 줘. 침류왕한테 하나 줘. 이러면 벌써 끝났어. 그러면 뭐만 하면 딱 이제 업적 끝나냐면 기계적으로 근초고왕의 정복 활동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백제는 그냥 끝나버려. 그럼 왜 이렇게 손쉽게 끝나느냐? 앞에 여러분들이 뭘 다 했기 때문에 5개의 중앙집권 요소를 이미 다 끝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고. 알겠듯?
이게 쉽다니까. 봐봐봐. 다시. 고향 율령반포, 관능관복제, 한강유역 정복, 한강 전체 유역 정복을 합니다. 밑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뭐, 목지국 정복했다. 근데 목지국 여러분들 기억나요? 마한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잖아. 그래서 목지국 정복한 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언급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강유역 전체 정복하고 관능관복제, 율령반포 3개 주고, 침유학은 뭐 주면 돼? 불교 수용만 주면 됩니다. 어디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지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름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합니다. 동진. 동진.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위진남북조에 동진 얘기하는 거예요. 서진이 있었잖아. 오후가 쳐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서진이 수도 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 동진으로 옮겨가잖아. 그 동진의 승려였던 스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걸 전파받습니다. 가끔씩 나오니까 이름과 어디에서 왔는지까지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교 수용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가지고 이걸 수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건 뭐냐? 근초고항의 정복 활동이죠. 자, 이것은 지도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1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서울 기점으로 해서 한성, 위례성을 기점으로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냐면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가 있죠. 고구려의 평양성을 전성기 때 왕이었던 근초고왕이 공격을 하는데,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평양성 방어를 직접 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초고왕하고 맞서 싸웠는데, 이때 근초고왕의 군대에서 쏜 화살이 잘못 날아가가지고 고국원왕의 몸에 꽂힙니다. 사망해요. 왕이 죽었어. 고구려 왕이 원시왕 원킬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평양성이 함락이 됐다 안 됐다? 함락은 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왕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고구려가 난리가 났어. 이때 막 고구려 사람들 울고 불고 막.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고국 원왕을 죽이고 한강 어느 지역? 북부 지역.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여러분들 북한의 황해도라는 곳이에요. 황해도. 황해도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개성이라고 있어요. 개성만두 할 때 개성. 예, 그래서 황해도 지역을 먹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삼안 지역에서 뭐였어? 마한? 자, 여긴 뭐였어? 여긴 뭐였어? 여긴 뭐였어? 다시 여긴 뭐였어? 여긴 뭐였어? 여긴 뭐였어? 마한이야. 예, 마한 진한 변환이잖아. 그래서 마한 전체 지역을 어떻게 한다? 자기 손아귀에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평양성 공격, 밑으로 내려가서 마한 정복. 자, 마지막이야. 3개라 그랬지? 화살표 어디로 가냐? 해외로 가네? 해외로 가네?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정복하냐면 잘 보세요. 진출을 합니다. 여기 강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요하라 그래가지고 요하의 오른쪽을 뭐라 불렀지? 야, 오른쪽인데 어떻게 요서야? 요동, 그 다음에 왼쪽을 요서라고 불렀잖아요. 요동은 고구려가 갖고 있는데 백제가 이 시기 때 어떻게 되냐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요서 지역, 중국 지역으로 진출해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 이 지역을 정복했다와 이 지역의 근거지를 두고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 요 설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 아예 이 지역을 백제가 바다 타고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 라고 하는 설과, 에이 백제가 어떻게 중국까지 가가지고 요거를 정복해. 그냥 이 지역과 활발히 뭐 했다? 교류했다. 이런 의견이 부딪히고 있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몰라. 근데 중국의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탐스러운 적곡지, 여길 뭐라고 하느냐? 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출했냐?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 지역까지 점령한단 말이야. 그래서 점령이라기보다는 진출. 요서, 산둥, 규슈. 이렇게 3개야. 요서, 산둥, 규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초고왕의 그 영토 확장은 위로, 밑으로 해외 진출이야. 됐지? 그러면 위로 가면은 누구를 공격? 고구려의 어디? 평양성을 공격. 누구 죽여? 고원왕을 사살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 전체 정복? 마한 전체 정복. 그 다음에 슉슉슉 요서, 산동,
큐슈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 각각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의 부장독재 넘어갑니다. 일본하고 이때 긴밀한 교류를 가졌는데 이때 일본한테 우리가 직접 하사를 했던 아주 유명한 칼이 있어요. 그 칼 이름이 뭐냐면 칠지도라는 칼인데 이렇게 생긴 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지도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뭐 한다? 하사가 뭔데?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단어에서 누가 위라는 소리야? 백제가 위라는 소리죠. 그래서 백제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유물이 이제 칠지도고 현재는 일본의 지금 문화재로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복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칠지도가 이거 귀멸의 칼날의 한 장면입니다. 귀멸의 칼날, 예, 히노카미 카구라 귀멸의 칼날의 한 장면인데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그 제사장이 칠지도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칠지도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소중한 문화재라는 거지.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칠지도라고 하는 칼이 일본에 지금 있고요. 이렇게 잘 나가면은 보통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가지고요. 보통 전성기 때 보면은 역사책을 편찬해요. 그 나라 역사책을. 근데 좀 일찍 편찬했죠? 이름이 뭐냐? 고흥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시켜가지고 무슨 역사서?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서자가 무슨 서자일까요? 책서자. 그 다음에 기자 무슨 기자일까요? 기록갈 기자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기가 있으면 쌤 안기는 없나요? 여러분들 참 웃음이 해프구나. 이런 썩은 개그에도 웃어주네. 민재는 전혀 안 웃거든, 이런 썩은 개그는. 그죠? 이 썩은 개그 이런 거 안 웃잖아요, 민재는. 웃기면 웃잖아요. 그죠? 서기, 안기 이런 거 안 웃잖아. 나쁜 놈. 자, 그래서 수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업적이 지금 너무 많죠. 근데 이거를 무작배기로 외우면 안 돼요. 일단 영토학장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중앙집권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요소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위로 가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왕을 사살하고 마한 전체 지역 전용하고 이게 오늘 큰일 났네. 슉슉슉 요서 산동 규슈 지역으로 진출하고 이때 왕위에 뭐를 이뤄내? 부자장국제를 이뤄내고 나머지 2개 칼 칠지도 역사서 서기 끝났네. 그리고 나머지 3개 주고 하나 주면 끝나잖아. 그럼 이거 안 봐도 이제 외울 수 있다니까. 자, 고이왕 일단 3개 줘. 영토학장 한강유역 전체 정보 목지국 정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초광한테 하나 줘. 부자상속제 그 다음 침류왕한테 하나 줘. 불교수형 마라난타 동진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거 있고 그 다음 영토학장 흐흐흐 하고 그 다음에 칼 역사서 끝. 끝났죠? 네, 끝났어요. 아니 박수를 왜 쳐 이씨.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도. 자, 뭐 이런 장면이 있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고구려에 3명의 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쉬워.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일찍 끝나. 애매하거든. 그래서 좀 일찍 끝날 거야. 잘 들어. 자,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거 잘못 외워가지고 미친왕이라고 외우는 사람인데 어떤 놈은 또 아까 지나가면서 마천왕 뭐 이러더라고. 미천왕. 예, 그래서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한데 그 을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을불. 안 외워도 돼. 을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미천왕은 어렸을 적에 소금장수 생활을 했었어요. 소금장수. 소금장수 생활. 에? 아니 왕족인데 와 소금장수 생활을 합니까? 그 아버지 대에서 왕이 계승에 밀려가지고 막 쫓겨나듯이 막 이제 막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왕족인데 소금장수 생활을 하다가 고구려에서 왕이 계승이 끊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족을 막 찾다 보니까 소금장수 생활을 하고 있는 왕족 을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야 이러면서 불렀는데 나 잡으러 왔다. 나 죽이러 왔다. 드디어. 그래갖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 근데
아, 지금 왕 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알았다. 이러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금 장수해가지고 무식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았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이어가지고요. 영토 확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중국의 서한평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는데 서한평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서한평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고구려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고구려의 교두보를 마련을 했고요. 한반도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물리쳐. 낙랑군과 대방군 이런 건데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낙랑군, 대방군은 모를 거야. 근데 낙랑군은 아시죠? 고조선 멸망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설치한 식민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미천왕대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던 식민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쭉쭉쭉쭉 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그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영토 확보를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미천왕이라는 왕이 있다. 그래서 요동 확보, 낙랑군 축출 뭐 이 정도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고 비극적인 왕이죠. 고우원왕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었죠. 고우원왕 뭐예요? 근초고왕의 침략에 활 맞고 죽은 임금인데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죽기 전에도 엄청 힘들었었어. 양쪽에서 그냥 샌드위치. 중국의 선비족 아시죠? 네. 예, 5호 16국의 5호 중에 하나잖아. 선비, 흉노, 저, 갈, 강. 그죠? 그래가지고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국내성이 이때 또 함락돼요. 아까 여러분들 그 동천왕 때 환도산성 함락됐잖아. 그때는 이제 위나라였지만 이때 선비족의 침입을 받고 국내성이 함락됐는데 너무 슬픈 게 도우원왕이 다시는 중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갖고 가버렸어요. 미천왕이 해골되어 있는데 야! 너가 아빠 여기 있다잉? 공격하지 마라잉? 막 이런 식으로 나쁜 놈들 시체를 가지고 인지를 잡았다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 시체까지 갖고 갔거든. 그러니까 미천왕과 그의 부인의 시체까지 다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시체가 다 선비족한테 관짝죄로 끌려나갔었어. 그래갖고 너무 슬펐는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제가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화살 맞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너무 슬픈 왕이 고우원왕입니다. 고우원왕. 그런데 나라에 이제 대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 후손이었던 소수림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소수림왕이 선택을 해야 됐었어. 이 중국이고 뭐고 이게 뭐야 이제 백제고 뭐고 확다막 내가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직 고구려는 힘이 약하다.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훗날 복수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복수를 하느냐, 힘을 키워서 훗날 복수하느냐, 그 두 가지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힘을 키워야 된다. 일단 치고 본다. 그럼 나라 또 망할 수 있어. 고우원왕 시체도 들고 갈 수 있어. 너무하잖아. 그래서 소수림왕은 되게 똑똑한 임금이어가지고 힘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 후손들, 나는 나라의 힘을 키우고 내 후손들 중에서 훌륭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는 힘을 키우는데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뭘 반포? 율령반포. 그 다음에 모공이? 불교공인. 그래서 중국의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 표를 볼 때에는 백제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걸로 봤잖아. 아니야. 삼국 중 최초로 이거를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침류왕 때 백제가 받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어디가 받아? 신라가 받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불교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불교 수용하고 그 다음 이제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대학교 이름이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율령반포, 불교공인, 태학 설립. 요 세 개가 뭐냐? 저는 이렇게 부르죠. 소수림왕의 중앙집권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3종 세트를 완수하고 나라의 기틀을 빡 잡은 다음에 이제 누구를 기다리느냐? 광개토대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이 동생이 있거든요. 고국양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림왕이 후손이 없어가지고 고국양왕,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고국양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광개토대왕이거든. 그래서 소수리망하고 광개토대왕은 무슨 관계야? 아니, 당연히 혈연 관계지, 이 사람아. 조카지, 조카. 그래서 그 조카가 나중에 이제 이 힘을 이제 키워가지고 고구려를 전성기로 이끄는데 이름이 이제 담덕이요, 담덕. 담덕, 고담덕. 그래서 담덕 씨가 나중에 광개토대왕이 되는데 그 전성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지 마. 이거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백제의 건국자. 원조. 유리왕 고구려잖아. 벌써 헷갈리면 어떡해. 수도는 한성, 위례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가 남아있다 그랬잖아. 터가 어디야? 풍납도성, 몽촌도성 이런 거 있다고. 초기에 백제왕 3명 있어. 흉. 고이왕, 침류왕. 고이왕, 근초고왕, 침류왕. 어떤 놈이 답적을 하라 그러니까 고이왕에다가 꾸이왕이라고 적은 놈이 있는데 고이왕은 여러분들 그 쥐포 이름이고요. 예. 고이왕, 근초고왕, 그 다음 침류왕. 자, 3, 1 전법으로 가. 자, 3 줘, 빨리. 한강유역 전체정보. 그죠? 목지국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한테 하나 줘. 고장학제. 침류왕한테 하나 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계 영토 확장 줘, 빨리. 고구려를 공격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원왕을 사살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나한 전체 정복하고 흉 됐지? 그럼 영토 확장 3개 다 끝났지? 자, 그 다음 역사책 이름 서기. 그 다음에 이때 준 칼 일본에 질지도. 그러면 끝났잖아. 그리고 남은 3명 미천, 고구원왕, 소수리망 이렇게 3명. 자, 그래서 미천왕은 낙랑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요동지역 사안평 공격해가지고 이 고구려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영토 확장을 다지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이제 고구원왕 때 위기였죠. 선비족한테 털리고 백제한테 털리고. 그죠? 그래서 결심을 해야지. 이거 공격할 거냐 말 거냐. 아니다, 힘 키우자. 소수리망 3종 세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맞이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